제가 말씀드린 요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데 영상 촬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것도 인정하고요. 신뢰가 끊겼다는 것도 저희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죄송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셨을 때부터 오신다고 했을 때부터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희는 사실 말씀 나누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차 경쟁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녹취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제대로 했으면 부담스럽게 뭐가 있죠? 제대로 했으면 부담스럽지 않지만 뭐 현대차가 고장났다고 BMW에서 와서 같이 점검하진 않잖아요. 반갑습니다. PNS 남인석입니다. 오늘 제가 부천에 왔는데요. 다른 일이 아니라 캐시 창호를 최근에 설치를 하셨는데 보강제가 안 들어서 착장을 한번 교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다 하고 캐시 본사에도 컴플레인을 하고 제작 시방서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또 제작처, 시공처, 계약한 곳 여러 군데를 본인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에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이 과정이 끝이 안 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지까지 좀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부천에 왔습니다. KCC 본사 직원, 제작 공장 대표님, 그리고 뭐 공장장님 이렇게 세 분에서 오셔가지고 품질 점검도 하고 어떤 조치를 해줄 건지를 오늘 이야기를 한다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KCC 창호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샤시 자체가 알루미늄 창호였었어요. 예. 우연찮게 저희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게시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KCC 창호 구경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가서 보니까 창호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이맥스 클럽이라는 거를 뭐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KCC 본사에서 인증하는 업체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맥스 클럽이 뭔지 아셨어요? 집에 와서 그냥 또 찾아봤죠. KCC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뭐 유리며 그 다음에 창 그 틀이며 그 이맥스 클럽이라는 로고가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게 KCC 이 브랜드 자체가 뭐 1군 기업이다 보니까 KCC 그 본사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는 줄 알고 저도 이제 시공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발주면 발주, 뭐 시공은 따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서 왜 이런 식으로 그 KCC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KCC 창호라고 알고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계약을 한 주체는 누구였는가요? 저랑 계약한 업체는 KCC 였어요. KCC가 일단은 맨 앞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체구나. 어떻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레탄 폼을 쏘기 전에 사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우레탄 폼을 쏴라.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쏴야 이게 밀실하게 발포가 돼서 단열도 더 잘 된다.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봐서 그거를 계약하는 계약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레탄 폼은 시공 과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 시공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이제 봐서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뭐 분무기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었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분무기로 직접 분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실제로 KCC 창호라고 알고 계약을 했는데 제작하는 곳은 또 별도의 회사에서 제작을 했다고요? 제가 이제 보강제가 그 상하부에 16짝 32개가 빠져 있어서 창짝에 붙어 있는 그 스티커를 보면서 그 바코드를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쪽하고 이제 그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던 그 영업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제작업체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되셨나요? 그 보강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그 계약했던 그 업체가 사실 신뢰가 안 갔어요. 아니 이 중요한 거 안전에 관한 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빼먹어? 왜 그렇지?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나중에는 그 대표하고 통화도 하게 됐습니다. 제작 공장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우리 집에 보강제가 32개가 빠졌는데
무슨 이유에서 빠졌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쪽에서는 처음에 자기네들은 뭐 제대로 제작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표준 시방서를 얘기하면서 기술 개발 팀이랑 서로 뭐 체크하고 하면서 제작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콜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4면 중에 한 면이라도 90cm가 넘어가면 무조건 보강제는 4면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아, 금방 말씀하시는 그 90cm 이하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런 내용은 KCC 본사에서 이야기하던 건가요? 제가 그때 통화했을 때 본사에서는 90 이하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업체 대표는 그게 본사에서 뭐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본사하고 통화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나중에 그 제작 업체 대표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이 그 2024년 표준 시방서 그 기준이 바뀐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제작을 했다.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보강제를 다시 다 넣어라. 보강제를 다시 다 넣고 다시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창작 16개, 32개의 보강제를 넣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계약한 업체가 따로 있는 거고 이 창을 만든 업체는 또 따로 있는 거고 품질 규격에 대한 질문을 한 KCC 본사는 또 따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KCC 그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KCC 그 콜센터 측에서 계약 업체랑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없는 거죠. KCC를 믿고 제가 계약을 했는데 뭐 책임은 자꾸 이제 하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 KCC가 본사고 하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창호라는 곳이 KCC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이분들이 KCC에 주문서를 넣어서 창호를 만드는 그 원자재인 프로파일과 그 관련된 부속들을 구매를 해서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하청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시공을 창호에서 한 건가요? 처음 시공할 때는 창호가 시공을 했고요. 창호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여기 창장만 다시 제작을 해갖고 와서 기존에 있던 유리를 빼서 다시 집어넣고 그 실리콘을 쏜 다음에 다시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리콘을 잘라서 창장만 교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창장만 교체를 한 거죠. 아, 구조가 복잡하네요, 이거. 계약을 한 주체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용 찌라시를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회사. 이 창을 만드는 회사는 창호. 그리고 시공을 하는 회사는 창호.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컴플레인을 한 데는 KCC 본사. 이런 구조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등장합니다. AS 팀장이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본사에 뭐 접수가 될 거다. 본사 쪽에서 연락이 갈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작 업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수원 지점에 있는 그 과장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과장은 본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수원의 KCC 본사 직원이라는 분은 그 수원 인근에 있는 많은 KCC 제작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작처들을 관리하는 그 담당일 겁니다. 그러면 뭐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그럼 교체를 했고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말끔히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영상을 보면서 KCC 창호인데 보강제가 짧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창짝뿐만이 아니고 창틀에도 제가 자석을 붙여봤어요. 창틀도 마찬가지로 짧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KCC 그 본사 쪽에 또 콜센터 통해서 다시 민원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니네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어디가 짧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나와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는 유리부터 창짝이며 전부 다 다시 해가지고 와서 다시 걸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창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창틀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따졌죠. 예. 그랬더니 그것도 본사랑 뭐 공장이랑 얘기해보고 뭐 전화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한 게 오늘이고
제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압구정 현대에서 문제가 됐던 창은 KCC 글라스의 홈CC 제품이었고, 여기는 KCC 창호입니다. 분명히 다른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샤시는 재시공 받았던 이 샤시인데요. 여기 한번 자서 붙여 보시죠. 예. 아이고. 저 어디까지? 아이고야, 이만큼이 빠졌네. 네, 요거는 지금 더 심합니다. 처음에 시공했을 때 만들어 온 창인데 한 이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너무 여기까지. 제 한 뼘이 20cm거든요. 이 20cm까지 넣었네요. 지금 창 틀도 보시면 여기까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원래 되면 붙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네.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한 15cm 이상은 빠졌는데요. 그럼 좀 이따가 KCC 본사 직원하고 제작을 했던 그 공장장하고 대표님 오신다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요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데 영상 촬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것도 인정하고요. 신뢰가 끊겼다는 것도 저희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죄송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셨을 때부터, 오신다고 했을 때부터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상 촬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희는 사실 말씀 나누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녹취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제대로 했으면 부담스럽게 뭐가 있죠? 제대로 했으면 부담스럽지 않지만 뭐 현대차가 고장났다고 BMW에서 와서 같이 점검하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뭐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메이커 창호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일 본질적인 거는 이 복잡한 유통 구조, 즉 메이커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걸 고객님이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가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디를 접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고객님이 저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또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떠난 뒤 창호공사 피해자분과 KCC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요구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측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하여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사연자분처럼 창호공사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NS 남인석 대표였습니다.